자, 오늘은 텍스처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반사를 가지고 있는 제품에 텍스처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일단 프리셋은 우리가 이제 했던 대로 그대로 같은 프리셋을 가져왔고 여기에다가 한번 텍스처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에서 텍스처를 넣으면 자, 레드 시프트에 머티리얼에 일반 머티리얼을 꺼내고 그래서 이 머티리얼을 드래그 앤 드랍으로 넣은 다음에 켜보면 자, 양쪽에 있는 텍스처를 켜고 이런 식의 텍스처가 맞죠. 그래서 텍스처에 가서 얘를 플라스틱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플라스틱으로 바꾸시면 기본적으로 커스텀이 플라스틱이랑 비슷하죠. 그래서 이제 IOR은 1.49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럼 색깔은 그레이고 반사는 흰색이니까 1의 값을 받죠. 그래서 반사를 보시면 제가 좀 더 가까이 가서 볼게요. 자, 오토 누르면 자, 이런 식의 반사값을 갖죠.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지금 왼쪽에 있는 라이트를 크기를 조금 더 키워볼게요. 제가 사이즈를 400에 400 하시면 좀 더 커지고 밝아졌죠. 자, 이 상태에서 텍스처를 한번 해볼 건데 보시면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 앰비언트 오클루전이라는 게 있어요. 앰비언트 오클루전이라는 걸 꺼내 가지고 연결해 보시면 앰비언트 오클루전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런 식의 데이터를 갚죠.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빛을 받는 부분, 얘가 봤을 때 이런 그늘진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정색으로 갖고 이런 식의 값을 갖는데 이제 아웃풋 노드가 오클루전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오클루전 이렇게 갚는데 좀 재밌는 걸 한번 예전에 저도 이것 때 좀 유튜브 채널을 많이 찾아봤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리턴 벤트 노멀이라는 걸 한번 클릭해 볼게요. 이러면 이런 색깔을 가져요. 좀 특이하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바이어스를 우리가 Z축을 이렇게 돌려보시면 이런 식으로 색깔이 바뀌죠, 그죠? 이런 식으로 노멀의 값을 기본적으로 지금 바꾸고 있기 때문에 얘가 이제 색깔이 이렇게 되는데 Y축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조금씩 바뀌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같은 값을 이 값을 여기에다가 리플렉션에 컬러에다 꽂으면 이런 식의 리플렉션 값이 생기죠. 그래서 요거를 이런 식으로 두고 얘를 우리가 다시 보면은 디퓨저 컬러 값을 꽂아볼까요? 그럼 이런 식이 생기죠. 근데 지금 보시면 이 폴리건들이 지금 삼각형 모양을 갖고 있죠. 프리미티브가. 그래서 이 약간 격자 무늬가 생기는데 이런 거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폴리건 수가 부족한데 우리가 물론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서브 디비전 서피스 이런 식으로 해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도 폴리건이 많이 생기고 여기도 폴리건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렌더에서만 폴리건 수를 많이 만들게 그래서 지오메트리에 테슬레이션을 켜주면
예, 이렇게 없어지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 서브 디비전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서브 디비전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와이어프레임 와이어프레임 켜가지고 보시면 와이어프레임이 이렇게 생겼죠. 여기는 지금 이렇게 생겼는데, 그죠? 예, 그래서 얘가 보면은 예, 이걸 끄면 텍스처가 똑같이 나오죠. 예, 예, 텍스처랜드 폴리곤이 똑같이 나오죠. 근데 이제 우리가 얘를 테슬레이션을 켜주면 뷰포트에서는 안 생기지만 예, 렌더 뷰에서는 서브 디비전이 오버라이드 해주면 생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없애주시면 되고, 자 D 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서 이제 이런 만들었죠.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한번 볼 게 있는데 가까이서 클로즈 컷을 한번 볼게요. 자 오토 여기 보시면 지금 렌더 뷰에서 보면 라이팅을 비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라이팅 비추는 표면이 이런 식으로 되는 것들은 자 사진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제 제가 찍은 사진 중에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아까 찾아놨었는데 화면이 꺼졌네요. 포트폴리오 가서 코스메틱 쭉 내려보시고 여기 보시면 자 보세요. 보기 확대 보시면 반사 값을 먹은 이런 부분들 있죠. 예,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봤을 때는 되게 매끈하게 보이지만 우리가 빛을 먹었을 때는 미세한 제품의 스크래치라든지 제품에 뭔가 굴곡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굴곡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표현해 줘야지만 보시면 또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보시면 이런 식이 생기죠. 그죠? 되게 면은 매끈해 보이지만 우리가 봤을 때 이런 부분들 이것도 한번 크게 볼까요? 이런 부분들 보시면 이런 식의 형태가 생기죠. 그죠? 그래서 3D 상에서도 이런 식으로 생기는 거는 굉장히 인위적인 표현이 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식의 표현을 조금 더 반사값을 그래서 일단 이걸 꺼보시고 이 상태에서 한번 해보죠. 우리가 이런 텍스처의 노이즈나 이런 것들을 줄 때 주로 이제 맥슨 노이즈라는 걸 많이 써요. 그래서 맥슨 노이즈를 꺼내시고 이거를 한번 꽂아보죠. 저는 지금 단축키를 쓰고 있는데 이 맥슨 노이즈라는 이 바로 꽂는 거는 보시면 툴에 커넥트 노드 투 아웃풋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얘를 툴에 가서 커넥트 노드 투 아웃풋 이렇게 하면 꽂혀지거든요. 이걸 단축키로 만드시는 방법은 제가 예전에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좀 더 키우시고 자 윈도우에 커스터마이징 가서 커맨드 매니저라는 게 있어요. 이걸 클릭하시고 똑같이 쳐보시면 커넥트 노드 투 아웃풋이라고 있죠. 이거 있죠. 그 여기다 쇼컷 돼 있죠. 이거를 맨 처음에 보시면 이렇게 제가 치는 거 나오는데 Shift V 이렇게 하시면 이게 이제 제가 Shift V라고 지정을 해놓은 거예요. 왜 Shift V를 했냐면 다른 단축키들이 여기 굉장히 저장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찾다가 보니까 제일 편한 키가 Shift V. 그래서 이거를 Assign 하고 나가시면 그 상부터는 Shift V를 누르면 이렇게 꽂혀요. Shift V, Shift V.
새로운 노드에서는 S를 누르면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래서 단축키를 만드시는 방법을 알려드렸고, 자, 다시 렌더. 자, 이렇게 해서 오토 클로저 컷을 한번 보죠. 다시. 자, 이 상태에서 노이즈를 꺼내셨잖아요. 지우고, 자, 노이즈를 한번 꽂아보죠. 이런 식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림판에서 보듯이 이런 식의 노이즈를 한번 만들어 보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일반적인 노이즈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거 딴 거 쓰셔도 돼요. 뭐 근데 웨이비 터뷸런스라는 게 좀 비슷해 보이긴 했었어요. 이런 식의 형태. 그래서 이게 크기가 좀 너무 크니까 크기를 조금 작게 해보죠. 0.1. 다음에 0.05 하시게 되면 클로즈업 해보시면 아까 보면 들어가고 나가고 들어가고 나가고, 이게 약간 좀 그라데이션이 좀 있고, 그래서 이런 식의 좀 표현이 되죠. 조금 더 작아도 될 것 같아요. 2.5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를 일단 꽂아 보시고, 얘를 뭐에 넣으면 좋을까요? 자, 이걸 한번 러프니스에 넣어 볼까요? 러프니스, 리플렉션, 러프니스. 그렇게 되면 지금 보시면 전체적으로 다 러프니스가 이런 아까 그 이 맵과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러프니스가 먹죠, 그죠? 근데 우리는 지금 사실 이거는 광택이 좀 있는 상태에서 얘 근처만 좀 먹고 싶으니까 그렇게 한번 하는 방법은 보죠. 자, 여기에서 리플렉션을 주고, 리플렉션 가서도 코팅이라는 게 있죠, 그죠? 코팅을 한번 쭉 켜볼까요? 코팅. 뭔가 좀 더 코팅 면이 생기죠, 그죠? 보시면 코팅 면에 IOR 값도 있고, 시크니스라고 0.1cm 정도의 0.1cm 정도의 코팅 면이 생겨요. 이걸 빨간색으로 바꿔보면 여러분들이 금방 이해하기 쉽죠. 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붉은색의 코팅 면이 쓱 있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다시 흰색으로 바꾸시고, 저 코팅 면에 러프니스를 넣는 것도 좋고요. 이런 식으로 코팅에 러프니스를 넣어볼게요. 근데 아까랑 좀 비슷한 형태로 생기네요, 그죠? 그래서 저는 코팅에 러프니스를 넣지 않고 범프를 꺼내신 다음에 범프 맵, 얘를 범프에다 꽂고 텍스처 인풋, 그 다음에 코팅 보시면 여기에서는 안 나오는데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코팅에 가시면 코팅 범프가 있어요. 그래서 코팅 범프를 꺼내시고, 좀 더 키울게요. 코팅 범프를 드래그 앤 드랍으로 넣으시면 코팅에만 범프 맵이 생기죠. 여기인데, 그래서 좀 보시면 약간 아까 러프니스랑 좀 다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됐을 때 이 컴퓨팅 범프 맵을 0.2 줄여보죠. 점점점점. 더 줄여도 되겠네요, 그죠? 0.02 10분의 1로 줄였어요. 보시면 맵은 그대로 있는데 여기만 먹죠, 그죠? 더 줄여도 되겠죠? 요 근처까지 오게 0.01 반으로 줄이고, 점점 보이시면, 자, 요거를 이 상태에서 버켓 렌더를 하시면 우리가 아까 봤던 이런 것과 굉장히 유사한 형태로 생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범프 맵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요거를 우리가 이제 범프에서 0.010 조금 더 줄여도 될 것 같아요. 0.075 이런 식으로 4분의 1 줄인 거예요. 그 다음에 얘에서 아웃풋에 가시면 요걸 다시 꽂아서 보면 이런 식으로 생기죠. 얘를 조금 더 진하게 넣고 싶다, 차이가 조금 더 많이 하고 싶다면 콘트라스트
네, 진해지죠? 네. 네, 이런 식으로 진해지죠? 진해진 거를 넣어보면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진하게 생기죠. 그죠? 이런 데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바깥면은 괜찮은데 이 부분만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라이팅이 생기죠. 조금 더 잘 보이기 위해서 자, 이렇게 켜시고 돔라이트를 하나 꺼내볼까요? 네. 돔라이트를 꺼내시고 돔라이트에 폴리헤이븐 가시면 있는데 저는 여기다 저장을 해놨어요. 그래서 파킹랏 이걸 한번 꺼내볼게요. 네, 이런 파킹 에리어의 저긴데 한번 요거를 세츄레이션을 좀 줄이시고 다 줄이죠. 뭐. 네, 세츄레이션 줄이시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반사 보시면 이런 식으로 재질이. 네. 그래서 보시면 네, 이런 식으로 된다. 그래서 요거를 바닥에도 한번 텍스처를 넣어볼까요? 바닥에 지금 텍스처가 없으니까. 네. 레드시프트 머티리얼. 얘는 바닥에 넣었는데, 네, 바닥은 뭐 반사가 필요 없죠. 그래서 바닥은 반사를 꺼보고, 네. 이렇게 이따 할게요. 잘 보기 위해서 조금 더 어둡게 해놓고. 네. 자, 이렇게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이 라이팅이 가서 우리가 아까 에임비언트 오클루전이라는 거를 디퓨즈 컬러에 한번 넣어볼까요? 이런 식으로. 네, 그럼 이런 식으로 형태로 예쁜 색깔을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 상태에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이제 좀 바꾸시면 돼요. IOR이라는 거는 굴절률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이렇게 메탈이라는 거를 제공하기도 하는데 메탈리스라고 하면은 자 디퓨저 컬러를 꺼보고 리플렉시티가 검은색 이걸 1로 바꾸면 이런 식으로 생기거든요. 그럼 여기 리플렉시티에다가 얘를 리플렉시티에다가 이 색깔을 넣으면 리플렉시티에다가는 잘 안 먹네요. 그죠? 그럼 다른 걸 해볼까요? 이런 건 뭘까요? 이런 식이 되겠네요. 여기엔 잘 먹네요. 그죠? 컬러에다가 엣지 틴트. 그럼 이렇게 해서 먹네요. 그죠? 리플렉시티. 이거 꺼보면 건 거랑 차이가 뭐가 있나 보죠. 이런 식이 되는데 여기에서 리플렉시티가 요 색깔이니까 이걸 아마 흰색으로 바꾸면 얘가 좀 더 밝아질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리플렉션의 반사값이 굉장히 많아진 거죠. 그죠? 요거를 어둡게 하면 어두운 우리가 흑경 같은 거를 얻을 수가 있죠. 그죠? 흑경인데 밝게 하면 반대네. 그죠?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식의 쇠 재질을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에다가 리플렉시티를 리플렉시티 이렇게 꽂으면 이런 식으로 얻을 수 있고 여기에다가 디퓨저 컬러가 보시면 디퓨저 컬러 꺼볼게요. 디퓨저 컬러 꺼면 이런 식으로 되고 그죠? 완전 스틸 같이 되죠. 디퓨즈를 켜놓은 상태로 이걸 그대로 디퓨즈의 컬러에 꽂으면 네 이런 식의 재질이 생긴다. 재밌죠? 그래서 이 색깔을 우리가 좀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컬러 컨스탄트라는 거를 또 꺼내서 컬러 코렉션 컬러 코렉션을 꺼내가지고 놓고 항상 꽂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이 색깔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시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컬러를 휘어 세츄레이션을 좀 바꿔보면 이런 식으로 좀 바뀌죠. 이런 식으로 바뀐 거를 디퓨즈에는 다른 색깔을 꽂아보고
디퓨즈 컬러에는 다른 색깔을 꽂고 리플렉션은 또 다른 색깔이 되겠죠, 그죠? 네, 이런 식의 형태를 얻을 수 있다. 다시 IOR로 오면 이런 식이 되고, 네, 이런 식의 형태. 그래서 얘를 돌려보면 네, 다른 색깔을 얻을 수 있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던 코팅의 색깔에도 넣으셔도 되고, 네. 그래서 보시면 자 오토로 가서 볼까요? 네. 자 이런 식의 보시면 정말 리얼한 재질을 얻을 수 있죠. 이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자 보시면 똑같은 건데 범퍼에다 한번 넣어볼게요. 오버럴 범프, 일반 범프. 자 보시면 자 코팅 범프를 꺼볼게요. 전체적인 면이 생긴 거랑 조금 미세하게 달라요. 이런데 보시면 얘는 그냥 일반 범프고 얘를 코팅에 어드밴스드 있네요, 그죠? 코팅 범프 인풋 꽂으시면 네 조금 다르죠, 그죠? 그래서 이런 미세한 재질을 표현을 계속 해줘야 여러분들이 자 요거를 조금 더 너무 세네요, 그죠? 10. 미세한 재질 표현을 해줘야 여러분들이 실제와 비슷한 텍스처들을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범프를 하나 만들어 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맥슨 노이즈를 이야기를 했으니까 맥슨 노이즈에 대해서 다른 것도 좀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디스플레이스먼트에 대해서 아직 이해도가 좀 부족하니까 디스플레이스먼트를 한번 좀 해볼까요? 자 하나를 또 복사하셔가지고 자 요거를 여기다 꽂아보고 자 이런 식이 되어 있는데 이거 옵션을 좀 바꿔보죠. 여기에서 스케일을 우리가 줄였으니까 스케일은 다시 1로 하고 컨트라스트도 리세트 딜포트 하면은 제 값 같죠? 이 중에서 굉장히 많거든요. 이 중에서 세마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자 이런 식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스케일을 이번에 좀 키워보죠. 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죠. 얘를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 꽂은 다음에 디스플레이스먼트를 빼셔가지고 디스플레이스먼트를 꽂으시고 텍스처 맵 그 다음에 얘를 디스플레이스먼트 꽂으시면 변함이 없죠. 이거는 이유는 우리가 여기에서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켜줘야 된다. 이렇게 자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해서 가까이서 클로즈업해서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형태를 이런 식의 형태에 이런 식의 형태에 뷰포트가 아닐지라도 우리가 그 맥슨 노이즈에서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요런 패턴에 요런 패턴에 우리가 다른 모양의 제품을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요 맵을 우리가 하나 얻었으니까 이 맵을 다시 한번 보죠. 자 이런 식의 맵이 됐는데 자 이렇게 해놓고 요 맵에 요 부분만 색깔을 한번 달리 가볼까요? 그러면 자 이 상태에서 컬러 값만 한번 바꿔보죠. 자 이 상태에서 요거를 컬러 코렉션이 지금 디퓨즈 컬러를 가 있으니까 컬러 코렉션 하기 전 거는 뭐였죠? 이걸 다 제대로 꽂아보면 이런 식이 되네요. 그러면 우리가 이 상태에서 자 컬러 두 개를 꺼내보죠.
두 개를 합성할 때는 칼라 레이어, 사진과 똑같이 레이어 값을 갖죠. 이렇게. 네. 그래서 하나는 일단 기본적으로 베이스고, 네. 그래서 베이스가 잘 꽂히는지 꽂아도 그대로 나오는지 확인 한번 해보시고, 검정색으로 나오는 거는 지금 봤을 때 레이어 1이 켜져 있어서 그래요. 그 레이어 1을 일단 끄시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합니다. 됐죠? 그 상태에서 우리가 디퓨저 컬러를 지금 보시면 이건데, 이거는 지금 컬러 값을 이런 식으로 바꿔 놓은 거고, 바꾸지 않은 전 거는 이런 식으로 된 거니까 여기에다가 컬러 레이어에서 자 다시 꽂고 요거 상태를 요걸 꽂아보죠. 조금 더 넓혀 볼게요. 요거를 일단 꽂고 꽂으시면 이렇게 되고, 이 상태에서 얘 레이어 1 컬러 꽂고, 그러면 이걸 보시면 블렌딩을 1을 켜주시면 노말이면 얘가 나오죠. 근데 얘를 얼마큼 할까? 레이어 1 마스크 위에 텍스처 된 데만 꽂으면 이렇게 되죠. 그죠? 아까 맥스 노이즈 요 형태에서 보시면 요 부분만 우리가 할 거니까, 그래서 요거를 꽂아 보시면 아주 큰 차이는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디스플레이스먼트 된 부분만 되는 거죠. 얘를 또 뭐 색깔을 많이 바꿀 수도 있죠. 뭐 이거를 카피하셔서 얘를 여기다 넣고 얘를 레이어 1 컬러에 꽂으면 똑같은 색깔이 될 텐데, 얘를 지금 보시면 여기다 꽂아 보시면 이런 식이 되는데, 얘 컬러를 한번 바꿔 볼게요. 요 정도가 좋겠네. 그죠? 눈에 잘 들어오니까. 그래서 요거를 꽂으면 어떻게 되나 봅시다. 우리가 여기 있죠? 요 디스플레이스먼트 된 부분만 색깔이 이렇게 바뀌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다시 카메라 모드에서 보면 이런 식의 굉장히 형태가 특이한,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죠? 디스플레이스먼트를 너무 많다 그러면 이제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조금 줄이셔도 되고, 0.2 5분의 1로 줄이면 이런 식의 형태도 되고, 굉장히 패턴화 시킬 수가 있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노이즈도 똑같이 우리가 레이어에 꽂아 가지고 두 개를 섞을 수도 있고, 거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된 상태에서 자 컬러 레이어 두 개를 연결할 때는 항상 컬러 레이어라고 했죠. 컬러 레이어를 여기다 꽂고 이런 식으로 좀 넓혀 볼게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요거를 서피스에 일단 꽂아 볼게요. 이렇게. 이것도 지금 레이어 1이 켜져 있어서 레이어를 끄면 이 맵이 생기죠. 근데 이제 요거를 한번 두 개를 섞어 보죠. 뭐 하나를 복사해서 얘는 뭘로 해볼까요? 얘는 뭐 여러 가지 한번 이런 것들이 좀 예쁘긴 했는데 보로노이 2 뭐 이런 걸로 해볼까요? 크기가 커서 그런가 작게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되네요. 그죠? 좀 더 패턴이 좀 큰 걸로 해볼까요? 스투플 요런 거 좋네요. 특이하고. 그래서 스투플을 두 개를 섞어보죠. 자, 요거에다가
스토프를 레이어 1에다 섞고, 예. 이번에는 마스크를 씌우지 말고 섞는데 레이어 1을 켜고 두 개를 애드 해버리면 밝은 데는 스크린이랑 비슷해요, 포토샵에. 그래서 밝은 데는 밝아지고, 예, 안 되네, 그죠? 그러면은 멀티플리 해볼까요? 아, 요걸 꽂아야 되네요, 그죠? 예. 티가 많이 안 나네, 그죠? 애드 해볼까요? 애드를 하게 되면 이런 형태가 되네요. 요거를 에버리지라는 게 있어요. 두 개의 평균값을 내줘요. 이런 식도 있네요, 그죠? 그러면 얘를 조금 더 도드라지게 하려면, 예, 콘트라스트를 좀 세게 하고, 예, 브라이트를 좀 밝게 하고,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해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디퍼런스 이런 것도 있네요. 디퍼런스 해볼까요? 이런 식이 되네요. 그럼 반대 방향, 아까 튀어나왔던 부분이 들어가겠네요, 그죠? subtract 뭐가 좋은지 한번 찾아보죠. 이런 식이 되네요. 제가 봤을 때는 subtract 이런 식보다는 아까의 에버리지가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에버리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얘를 티가 좀 많이 안 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해서 디스플레이스먼트 하고 얘를 디스플레이스먼트에 꽂아보면 티가 많이 안 나네요, 그죠? 아마 디스플레이스먼트를 많이 하면 될 것 같긴 한데요.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튀어나오죠, 그죠? 예. 아까 우리가 요 맵이죠, 요 맵 보시면 이 맵이죠, 그죠? 예. 이거를 우리가 지금 이런 식으로 됐으니까 요거를 꽂았더니 이렇게 나오죠. 멋있네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평균값을 내서 이제 하는 거니까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여기를 그냥 1로 놔두시고요. 예. 여기에서 조절하셔도 돼요. 맥시멈은 우리가 최대값으로 하는 거에 리밋을 걸어주는 거예요. 10이고 얘가 아까 2를 했잖아요, 그죠? 1이잖아. 1 곱하기 요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2를 해주면 2 곱하기 2 곱하기 여기에 여기 2 여기에 2 곱하기 여기 1이죠. 1 곱하기 2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조절하셔도 여기서 조절해도 되고 그 대신 10을 넘지 않는다. 얘가 그런 식으로 해서 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런 식의 재질 그래서 아까 보시면 우리가 실제적인 그 빛이 먹었을 때 그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 수 있느냐와 디스플레이스먼트 맥스 노이즈를 활용해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해봤습니다.